안녕하세요. 우희경의 1박 2장 우희경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최근 2달간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판사 론칭 이후에 첫 종이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또 제 개인 저서로서 12번째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12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론칭한 출판사에서 첫 책을 출간을 한 책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었거든요. 제가 첫 책을 출간할 때만큼 되게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되게 컸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 무슨 폰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색깔, 표지의 어떤 질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쓴 책이라서 마치 아이를 낳는 듯한 그런 기분처럼 설레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더 컸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한 5년, 6년간 100명의 작가를 배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또 책을 쓰고 또 어떻게 책을 쓰는지 또 제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책을 쓸 수 있게 도와주면서 느꼈던 것들, 그때 알게 되었던 노하우, 그리고 처음 책을 쓰는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 그리고 출판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출판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니 하면 사실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책을 쓰고 싶지만 막상 쓰기에는 어렵잖아요. 한 3가지 정도를 어려워하는데, 일단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 자기의 역량을 의심하는 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러한 어떤 자기가 정말 이 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격을 의심하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누구나 처음 하는 일에는 두려운 것처럼 책 쓰기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접어둘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갖고 책을 쓸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고요. 2번째는 뭐냐 하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을 쓰려고 하면 시간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떼어내서 글을 쓰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과연 이거를 해야 되는 걸까? 꼭 책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도망치려는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힘들지만 내가 더 나은 미래나 더 나은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을 쓰고 이제 그런 안주하는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3번째는 뭐냐 하면 주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책을 쓰겠다 마음 먹은 다음에 물어봐요, 주변한테. 내가 과연 이 책 쓰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면 말하죠. 야, 네가 뭔 책을 쓰냐? 나도 안 쓰는데 네가 뭔 책을 쓰겠냐? 라고 자꾸 주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자신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주변 눈치 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정말 쓰고 싶다면 한번 던져보는 마음, 도전해보는 마음도 되게 중요하다. 이러한 3가지 마음가짐이 있다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떤 마인드셋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 제목이 일생에 한 번 당신만의 책을 써라예요. 그냥 책 쓰기 수업이 아니죠.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기만의 전문성을 담은 책을 한번 써봐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게 꼭 저처럼 여러 권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쓰면은요, 그 책이
효과, 내가 책을 쓰면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고 그동안 일해왔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나의 삶에 큰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이러한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 속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책을 쓸 수 있는 어떤 이야기 거리, 소재를 딱 뽑아내면은요,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과연 내가 내 삶도, 평범한 내 삶도 책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놀람이었는데,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책을 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약간 이제 어려워하세요.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성공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내 전문성이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일한 지가 너무 짧다.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책을 쓰면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저는 이제 누구나 어떤 나만의 전문성이 있고 나만의 스토리가 있으면 책을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이 책인 거죠.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은 부제가 뭐냐 하면 당신을 위한 고품격 책쓰기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에요. 그래서 약간 레슨 형식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 이게 레슨 1이고요. 레슨 2는 뭐냐 하면 어떤 주제를 쓰면 좋을까. 그리고 레슨 3는 자료는 꼼꼼하게 수집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라. 레슨 4는 초고는 엉덩이로 시작하고 마인드로 끝내라. 레슨 5는 출판사가 탐내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 레슨 6는 출간 후 세상에 나를 알려라. 레슨 7은 일생에 한 번 당신만의 책을 써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겠다 마음 먹은 다음에 이러한 목차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출판 프로세스도 나가는 거죠. 내가 첫 번째부터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어떤 책을 쓸까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초고를 쓰고 그다음에 퇴고를 한 다음에 출판사에 피칭을 한 다음에 출간 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거기에 고품격이라고 달았습니다.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메시지이지만 고품격이다 라고 하면 뭔가 품격이 있고 내가 어떤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또 어떤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걸 다 한 이유가 누구나의 삶의 가치가 있고 보물처럼 이거를 탄생할 수 있다, 책으로. 예, 그런 거를 좀 담고 싶어서 고품격을 달았습니다. 이 책을 기획을 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에세이처럼 조금 폭넓게 쓸까? 아니면 글쓰기 책을 써서 좀 장벽을 낮출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책쓰기와 글쓰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기 쓰기도 글쓰기죠. 그리고 뭐 칼럼 쓰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블로그 쓰기도 다 글쓰기잖아요. 하지만 책 쓰기는 조금 더 다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쓰는 방법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조금 실용의 느낌, 그리고 실제로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느낌으로 좀 썼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문구를 달았어요. 100명 저자 배출 코치의 특급 멘토링. 이 책은 사실은 멘토링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무리 책을 쓰라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도 당신은 이 코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쉽겠죠. 전 아니에요.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코칭했던 100명의 작가분들은 전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 뭐 직장인, 뭐 학원 원장, 물론 뭐 강사도 있었고, 교사, 그리고 뭐 사업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 나와 비슷한 직업이 있거나, 나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거나,
나 비슷한 환경의 분들도 책을 쓸 수 있구나. 그런 사례들을 알려줌으로써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었죠.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책 쓰기 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책 쓰기 책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2장 부분인데 2장에 제가 자료 수집 부분을 많이 넣었어요. 그거는 다른 책 쓰기 책에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코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어떤 자료를 볼지 모르겠다. 어떤 거를 참고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어떤 거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냐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내가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풀었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책을 처음 쓰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디서부터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용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문 분야를 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론을 더 많이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논문을 좀 봐야겠고요.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혹은 전문가가 쓴 저서를 봐야겠죠. 혹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쓴 칼럼, 기고문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혹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강사예요. 내가 상담가예요. 아니면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말했던 강의 자료라든가 강연 내용도 인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는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분이 저한테 한 캡처 화면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에필로그였는데 이 부분이었습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내 삶 자체로도 책으로 편들 만큼 찬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권의 책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저한테 이제 문자 오셨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가치가 없고 평범하고 너무 일반적이니까 책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도 고귀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가치 있게 꿰매서 책을 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죠. 저는 책 쓰기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치유와 힐링,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물론 이게 책 출간 이후의 방향들을 많이 고려를 하지만 저자한테도 되게 좋아요. 책을 쓰는 동안에는 본인의 삶도 정리해 볼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그 책을 쓰면서 글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거의 삶의 상처나 이런 걸 또 치유할 수도 있고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와 그리고 어떤 힐링과 성장을 다 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코칭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작가님, 제가 책을 쓰면서 잘한 일은 제 삶 자체를 정리할 수 있고요. 힐링돼요. 처음엔 브랜딩 때문에 쓰러 왔는데 제가 이 쓰는 과정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말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치유와 힐링과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인 거죠. 사실은 이번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 역시 지난 5년, 6년간의 어떤 코칭 사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여기 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의 얘기를 실었을 때 독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그 100명이니까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100명 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례를 발췌하고 이제 고르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 중이었던 게 뭐냐 하면 또 저도 나와 이 책의 주인공으로요. 그러니까 제 사례도 넣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왜 썼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성장하면서 어떠한 나를 만났는지, 이런 것도 책에 이제 넣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책을 쓰면서 보람을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나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성장한 100명이 넘는 분들을 다시 이렇게
과거부터 보면서요. 아, 내가 그 분들의 삶 속에 어떤 성장을 도와줬구나. 이러한 것들에 되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책 쓰기 신간이 거의 대여섯 건이 나왔어요. 왜 이게 많이 나왔냐 하면, 저도 사실 코칭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하나의 좀 트렌드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블로그 글쓰기만 했던 세대였다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블로그 글쓰기, SNS를 넘어서 자기만의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과거보다 이제 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 책들, 이런 책 쓰기 관련 분야 책도 많이 이제 출간된 겁니다. 사실 책 쓰기 책을 제가 최근 나온 신간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누군가를 코칭해 보지 않고 본인의 그냥 책 쓰기 경험만을 가져서 쓴 분이 있었고, 아니면 저처럼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고 출간을 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쓴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누가 더 전문적일까요? 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뭐 본인이 쓴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출간시켜줬던 분들의 책을 쓰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저 또한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스펙이 완벽한 상태에서 쓴 건 아니었어요. 책을 썼을 때부터요. 근데 단지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제가 했던 부분들, 제가 코칭했던 분들도 완벽한 스펙이나 큰 성공하신 분들이 아니지만 어떤 코칭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실제 책이 되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실사례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38페이지에 이런 글을 제가 썼거든요. 책 쓰기의 시작을 가로막는 원인은 글쓰기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닐 수 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을 하지 않아서는 더욱 아니다. 도전을 가로막는 것은 마인드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두렵다.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보자.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그거를 실천한다면 1년 뒤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 책 쓰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초고 쓰기가 있거든요. 초안을 잡는 과정에서 제가 잘 듣다 보니까 그 초고 쓰는 그 기간을 되게 못 참아 하세요. 보통 한 3개월, 5개월을 쓰는데 그 기간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엉덩이로 써라.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썼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요. 역사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나의 이름을 남기는 책은 기획부터 시작하여 출간까지 긴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출간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초고를 써야 한다. 그러려면 어김없이 오늘도 책상에 앉아야 한다. 초고는 엉덩이로 쓴다. 엉덩이로 쓰지 않는 원고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끈기, 인내에 그 강조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232페이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책 쓰기는 삶의 정리, 지식의 체계화, 브랜딩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책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일부일 뿐이다. 책을 쓰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삶이 책이 되는 경험과 책이 내 삶이 되는 기적에 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깨달은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저도 브랜딩을 위해 책을 쓴 건 아니었지만 단지 그냥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였고 강연을 하고 싶어서 썼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내 삶의 정리는 물론이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 되게 체계화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브랜딩에 도움받았고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책을 쓰기 위해서 소재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재가 전부 내 삶인 거예요. 내 삶이 책이 되어버린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에 쓴 내용대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이 삶이 되었죠. 예, 그러면서 되게 삶까지 좋아진 거죠. 지금 이 책은 오프라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버킷리스트를 쓰는데 영순위가 책 쓰기인 사람. 일생에 한 번 나는 꼭 한 번 책은 쓰고 죽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경험했던 거 혹은 내 전문 지식을 책으로 쓰고 싶은 사람. 올해 그리고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책에 쓴 저자로서 한번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책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브랜딩이 되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 될 겁니다. 두 번째 책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코칭하는 분들 중에도 기성 작가들, 책을 이미 썼던 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책 쓰신 분들 혹은 세 번째 책 쓰신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관점을 좀 바꿔서 이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책 혹은 다른 테마의 책들을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먼저 읽으신 책 2권을 출간하신 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에 책을 쓸 때 초창기 때의 그런 마음가짐을 떠올릴 수 있었고, 책을 쓰면서 다음 책을 쓸까 고민하던 차에 책을 읽었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다음 차기작을 쓰는 데 도움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책에 거의 혼을 담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책을 집필하고 채고하고 만드느라고 이제 유튜브에는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책 출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유튜브에 이제 나와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생에 한번 당신만의 책을 써라라는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